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시사저널 유지만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코로나19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예,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자가 87명 발생했고요. 그래서 신규 확진자가 얼마 전에 한 세 자릿수로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두 자릿수로 내려왔습니다. 예. 엊그제 그 세 자릿수 간 것은 대구에 또 집단 감염이 발병했기 때문에 그랬던 예, 그렇죠. 소규모 집단 감염이 여전히 계속되는 예. 추세가 있어서 그래서 14일 날 107명이 추가됐고 이후에는 계속 100명 이하로 이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15일 76명, 16일 74명, 17일 84명, 18일 93명에 이어서 이제 19일, 20일 0시 기준으로는 이제 87명 신규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네. 빨리 한 자릿수로 줄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예. 영남대 병원에서 숨진 17세 환자는 코로나19 음성으로 확진 판명이 됐죠. 예, 최종 이제 음성 판정이 됐고 그 이후에 관련된 호흡기 다른 바이러스 질환도 검사를 다 했는데 예. 모두 다 이제 아닌 걸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각에서는 다른 사인의 가능성이 좀 제시가 되고 있어요. 예. 어떤 겁니까? 어떤 거냐면 이제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건데 예. 면역 물질인 이제 사이토카인이 과다하게 분비되면서 오히려 신체를 공격하는 현상이거든요. 전문가들은 그 면역 능력이 좋은 젊은 20대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에 한해서 과다하게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다발성 장기 부전에 빠지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질병관리본부 방역대책본부에서도 한 20대 환자가 위중한 상태인데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의심된다라고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예. 자, 이탈리아에서는 지금 사망자가 중국을 넘어섰다 이런 뉴스도 오늘 전해졌는데 예. 유럽에서의 코로나19 유입을 막는 대책이 도입됐다고 하는데 어떤 겁니까? 예, 일단 유럽 상황이 이미 중국 상황을 뛰어넘어서 예. 세계에서 가장 지금 확진자가 빠르게 발생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서 진단검사를 실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장기 체류 목적의 유럽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14일간 자택이나 시설에서 자가격리 하는 조치를 하기로 했고요. 단기 체류하는 입국자에 한해서는 매일매일 방역당국에서 확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치가 왜 나왔냐면 사실 이제 그동안 이제 검사를 해가지고 특별 입국 절차를 계속 밟아오긴 했는데 문제가 뭐가 제기됐냐면 무증상 감염자인 경우에는 공항에서 확인을 할 수 없다라는 예. 단점이 제기가 됐거든요. 예. 그리고 이달 들어서만 해도 외국에서 입국한 입국자 중에서 감염 환자가 한 40명 정도 발생을 했어요.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역당국에서는 이제 모두에게 진단검사를 아예 실시를 해버리겠다 이런 카드를 꺼냈습니다. 지금 우리가 또 이탈리아 교민 후송을 위해서 전세기를 2대를 투입한다고 했고 예. 이 경제 문제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안 좋은데 예.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과정에서 한 라인이 주목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한 라인입니까? 예, 그러니까 어제 오후 10시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600억 달러 규모의 이제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예. 이게 이제 체결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그다음에 파월 한라인 이제 작동을 했다라는 이제 분석이 나왔습니다. 당시 이제 이 총재는 지난달 22일에서 23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 총재 회의에 참석할 당시 파월 연준 의장과 별도로 만났는데 당시에 이제 코로나19가 한참 환자가 폭증을 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넘어설 시기였거든요. 당시에 이주열 총재가 이 경제 충격에 통화스와프 체결이 필요하다고 좀 강하게 주장을 했고 미국에서 이 입장을 받아들이면서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가 체결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편지도 썼다고 하는데 예. 오늘 주식시장이 7% 급등했지 않습니까? 예, 통화스와프 효과가 작용한 겁니까? 일단은 통화스와프로 좀 시장에 안정 온 것 같아요. 일단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죠? 39.2원이 떨어졌습니다. 예. 1246.5원으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피 지수가 108.51포인트가 올라서 1500선을 넘어서 다시 넘어서서 회복을 예. 했고요. 코스닥도 39.4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게 2008년에도 한미 통화스와프를 체결했었는데 예. 그때 당시에 2배 규모를 체결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강하게 좀 시장에 좀 시그널을 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뭐 오늘 미국 증시도 좀 올랐으니까 예. 그것도 반영됐을 것 같고요. 자, 정치권 이야기 해보죠. 미래한국당이 신임 당대표와 지도부를 구성했네요. 예, 미래한국당이 신임 당대표로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선임을 했고요. 취임한 직후에 지도부도 모조리 바뀌었습니다.
상임고문의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 사무총장의 염동열 의원, 정책위의장의 김기선 의원을 선임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이제 소식이 들려온 거는 신임 공천관리위원장의 백유한 미래통합당 당무감사위원장, 그다음에 부위원장의 조은현 의원을 선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미래한국당 후보들이 결정되는데 이게 순번이 다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사실상 새로 짠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공병호 공관위원장은 어제 한성교 대표 전 대표가 사퇴한 이후에 뭐 다시 마무리를 짓겠다 뭐 입장을 밝혔지만 지금 백유한 신임 공관위원장이 예. 임명이 돼버리면 사실상 공병호 위원장은 뭐 경질됐다고 예. 봐야 되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거기다가 염동열 사무총장이 임명이 됐는데 이분이 미래통합당에서 인재영입 위원장을 하셨던 분이세요. 예. 그래서 최근에 문제가 된 미래한국당의 그 후순위 비례대표 후보자들을 영입하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들어갔다는 거는 사실상 비례대표 공천안을 아예 새로 짜겠다, 새 판을 짜겠다 이런 의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또 당연히 기존에 있던 사람들 반발할 텐데 예. 그거를 떠나가지고 만일 이렇게 되면 예. 선거법 위반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미 황교안 대표, 한성교 전 대표가 이제 폭로를 했죠. 예.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공천 문제 외압을 행사를 했다. 그 당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데 사실은. 예,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지금 단 2명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선거법이 위반이고 일단 한성규 전 대표가 좀 묘한 말을 했어요. 내가 지금 입을 다물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질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좀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거든요. 예. 어제도 기자회견을 할 때 굉장히 좀 격한 반응을 보이시지 않았습니까? 뭐 가소로운 권력들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요. 그 두 사람이 박진, 박형준 두 사람이. 예, 그렇죠. 예. 일단 폭로한 거는 박진 전 의원과 박형준 이제 현재 미래통합당 공동 선거위원장인데. 예. 선관위가 또 어떻게 판단하느냐. 예. 그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뭐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근데 뭐 이 비례 후보 문제는 미래한국당만 겪는 일은 아니고요. 지금 민주당과 시민사회, 더불어시민당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예, 예. 공관위가 구성이 됐네요. 예, 이제 오늘 공천관리위원회 명단을 발표를 했고요. 비례대표 후보는 이제 민주당과 원외 소수정당 4곳, 그다음에 더불어시민당 자체 공모 후보로 구성이 됩니다. 일단 김재선 희망제작소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가 이제 발족을 했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후보 공모를 계속 진행을 할 예정이긴 합니다. 예. 근데 처음에는 플랫폼 정당이라고 했는데 직접 후보를 낸다 이 말이고. 지난주 이 시간대 저희가 얘기를 했었죠. 이제 정의당과 녹색당 뭐 참여를 하는 것인지 마는 것인지, 뭐 열린민주당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정의당도 녹색당도 참여를 하지 않는 걸로 됐고요. 예. 그 다음에 열린민주당도 아예 민주당에 선을 그었습니다. 별도의 정당이고 정당이다라고 했고요. 일단 당선 안정권을 16번 정도까지 보는데 아마 10번 이후부터 민주당이 후보를 낼 것 같아요. 그 앞번호들을 이제 소수정당들을 준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연합을 해야 될 대형 정당들이 다 빠졌고 원외 소수정당이라고 하지만은 이 소수정당이 사실상 새로 생긴 정당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적이 나오는 게 사실상 연합정당을 표방한 뭐 위성정당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미래한국당은 이미 시끄럽잖아요. 이제 더불어시민당이죠. 이 정당은 이제 앞으로 또 시끄러워질 일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지금 글쎄요. 민주당이 10번부터 뒷번호를 한다고 하면 지금 군소정당 등이 4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한 서씩 주고 5번부터 9번까지는 지금 새롭게 시민 후보를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넣고 민주당은 10번부터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새롭게 받는 사람들도 선거가 끝나면 다시 민주당 갈 확률이 높을 테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는 열린민주당이 선전을 하게 되면 지금 더불어시민당에 파견 나가 있는 뒷번호 민주당이 당선이 적어질 수 있으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열린민주당을 어떻게 보면 견제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예, 그렇죠. 일단, 그리고 지금 출마하겠다고 밝힌 인재 중에는 오히려 열린민주당에 좀 이름값 있는 분들이 좀 갔어요. 왜냐하면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라든지 주진영 전 하나투자증권 사장 등이 비례 후보를 신청을 하겠다. 황희석, 안원구, 김진애. 뭐 그런 분들도 다 참여하신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름값 면에서 흥행 면에서는 열린민주당이 오히려 흥행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는 앞순위에 배정될 소수정당 후보자들이 뭐 역사관 논쟁이라든지 논란이라든지 과거 이력 같은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 분들도 있어서 뭐 지금 미래한국당만이 비례공천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소수정당 대표들 중에 역사관이라든가 뭐 유사역사죠, 그거는. 예. 예. 또 뭐 성추문이라든가 예. 있기 때문에 과연 민주당 지지자들이 선뜻 찍어줄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지금 공천관리위원회가 나오긴 했지만 미래한국당보다 늦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졸속으로 심사를 하게 될 가능성도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은 소수정당 배치가 끝나고 그 후순위 또 후보들을 할 때 심사 과정이 졸속으로 되고 또 민주당 지지자들에게서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공천이 확정되고 후보가 누가 되는지 봐야 뭐 최종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자 언박싱 시사저널 유주만 기자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절대로 지치면 안 되고 쓰러지면 더더욱 안 되고 너무 힘들어도 포기하면 결코 안 되고 말고 안 되고 끝났다는 생각 안 하면 되고 안 된다는 생각 안 하면 되고. 코로나19와 전투를 벌이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은 의료진들이 매일매일 갈아입고 써야 하는 방역 물자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한 방역 물자를 수입해오기 위해 이번에 공군이 직접 미얀마까지 비행해서 다녀왔습니다. 공군 수송기로 20시간 정도 비행을 해서 미얀마에서 방역 물자를 싣고 와 대구 경북 의료기관에 전달했는데요. 오늘 해시태그 힘내라 대구 경북 힘내라 대한민국은 공군 5공중기 기동비행단 조종사 송종원 대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위님. 네, 송종원 대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제251 공수비행대대 송종원 대위입니다. 공군 5공중기동비행단 임무는 보통 때 어떤 걸 수행하십니까? 네, 먼저 우리 비행단은 공중기동비행단이라는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송기와 공중급유기를 포함한 공중기동 전력을 운영하여 인원, 장비, 물자 등을 작전기지로 적시해 공중이동시키는 공수작전, 그리고 특수부대 인원, 장비, 물자를 작전지역에 공중투하는 공정작전, 이런 공중기동작전 전반을 수행하는 부대입니다. 예. 미얀마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미얀마는 뭐 때문에 다녀오셨습니까? 네, 이번 미얀마는 이번에 공군 수송기 해외 공수 임무는 보건복지부가 미얀마로부터 의료 인력에게 필요한 긴급 방역 물자를 수입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예. 하지만 지난 3월 9일에 국적기 운항이 갑자기 중단되면서 예. 공군 수송기 2대가 긴급 투입되게 되었습니다. 예. 이번 임무를 수행할 때 휴식 시간도 없이 진행됐다고 하는데 많이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네. 지상에서 별도 휴식 시간도 없이 약 24시간 동안 미얀마와 한국을 왕복하는 강행군이었습니다. 예. 예, 특히 현지 양봉공항이 섭씨 40도 육박하면서 방역 물품을 항공기에 적재하는 작업과 이륙을 위한 지상 조업을 하는데 4시간 동안 임무요원들이 정말 더위와 싸우면서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비행을 하고 미얀마에 도착해서 못 쉬고 바로 물자를 실어서 그냥 다시 돌아온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착륙 후 4시간 동안 방역 물품을 항공기에 적재한 이후에 바로 이륙을 해서 김포공항으로 착륙하였습니다. 예. 그만큼 급박했던 겁니까? 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 물품이 많이 모자라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긴박하게 임무를 수행했고, 이게 민간 항공편을 이용할 수도 있었는데요. 민간 항공편을 이용할 경우에는 태국 방콕을 경유해야 됐기 때문에 약 2주 검역 통관
검역하고 통과한 수송 등에 약 2주 이상의 긴 시간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공군 수송기가 신속하게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미얀마가 대구 경북발 승객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좀 특수한 경우에서 다녀오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행히 미얀마 당국과 끈질긴 협의 끝에 김해에서 출발하는 수송기 조종사와 승무원 전원에 대해서 건강 확인서를 제출하고 현지 비행장 내 제한된 공간에서만 임무를 수행한다는 조건으로 검역 절차를 간소하게 해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번에 갖고 오신 방역 물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계세요? 네, 이번에 가져온 방역 물자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선별 진료소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수술용 가운 8만 벌을 수송하였습니다. 일회용 수술 가운. 이건 어디로 대구 경북으로 이동했던 겁니까? 네, 일단 이 수송된 방역 물자는 한국 기업이 이제 미얀마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해당 업체 물류 창고로 수송된 이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대구 경북 지역을 포함해서 전국 의료시설로 전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잠시 쉬지도 못하고 20시간 이상 걸려서 미얀마를 다녀오셨는데 어떻게 임무 마치고 좀 뿌듯함이나 이런 게 있었어요? 네, 물론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임무를 긴박한 긴급 임무였기 때문에 모든 게 변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전 임무 요원들이 의기투합해서 계획대로 그리고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예. 물론 비행을 함께한 인원이 27명이었는데요. 예. 이 27명의 그 노력뿐만 아니라 임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많은 전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서 매우 뿌듯합니다. 예. 또 이 군인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어려울 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당연스럽게 또 이렇게 힘든 일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힘내라고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은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지금에 이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쟁도, 경제 위기도, 자연재해도 모두 극복해왔습니다. 이번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군도 국민들을 위해서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댓글에서도 우리 공군을 칭찬하는 댓글이 많아서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정윤님께서 송대희님 목소리마저 잘생겼습니다. 라고 했고, 우마마님께서 저도 이 기사 보고 어찌나 든든하든지요. 대한민국 만세. 첫걸음님, 든든한 우리 군 든든하고 고맙습니다. 아미리다님, 우리나라 군인들 참 멋지네요. 최미사님께서 고생하셨네요. 대우이님, 너무 감사하고 멋지십니다. 이런 글 주셨습니다. 예, 이런 글들 들으면 보람도 느끼시겠죠? 네, 매우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공군 5 공중기동비행단 송종원 대위였습니다. 뉴스 듣고 3부로 찾아옵니다.